퇴계의 지혜로 노년의 품격을 세웁니다. 퇴계의 서재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 혹시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에서 반쯤 잠든 손이 먼저 스마트폰을 더듬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된 지 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 합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뇌의 진짜 주인은 이미 퇴근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기대와 보상의 물질입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게임에서 레벨이 올라갈 때 팍 하고 분비되는 것. 바로 그게 도파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이 도파민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음 사진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핵심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가변적 보상 스케줄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슬롯머신 원리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당기게 되는 거죠. 스크롤이 딱 그겁니다. 다음 피드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손가락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도파민이 팍팍 나왔는데 점점 뇌가 이 자극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을 받아도 이전만큼 반응을 안 하게 돼요. 의학적으로는 수용체 둔화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처음 커피를 마셨을 때는 한 잔만 마셔도 눈이 번쩍 떠졌는데 매일 마시다 보니 2잔, 3잔을 마셔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일상적인 자극에 반응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책을 펼쳤는데 5줄도 못 읽고 폰을 찾게 되고 중요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10분을 못 넘기고 유튜브를 켜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 상태 여러분 주변에 흔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대본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고요.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약 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자기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퇴계 이황입니다. 이분은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없던 시대를 살았지만 마음이 한 곳에 붙들리지 않고 흩어지는 문제, 집중력이 무너지는 문제, 나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평생의 과제로 삼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지경입니다. 지경. 한자로 풀면 풋들지에 공경할 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공경하는 마음을 유지한다고 해석하면 절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퇴계가 말한 지경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마음을 한 곳에 붙들어 매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야생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길들이지 않은 본능대로만 달리는 야생마. 도파민에 중독된 우리 뇌가 딱 이 상태입니다. 자극이 오면 거기로 달리고 또 다른 자극이 오면 또 거기로 달리고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방을 뛰어다니는 거죠. 지경은 이 야생마에게 고삐를 채우는 겁니다. 마음이 흩어지려 할 때 알아차리고
다시 붙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기술. 이게 지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중력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명상이잖아요. 마음 챙김, 미국에서 넘어온 주의력 집중 훈련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것들도 좋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됐고요. 그럼 지경이 왜 이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냐?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명상법의 대부분은 특정 시간을 따로 내서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10분, 20분을 따로 확보해야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반면에 지경은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을 때, 걸을 때, 일할 때, 대화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이 지경이에요. 24시간 작동하는 집중력 시스템인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입니다. 이성적 판단, 계획,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부분, 냉정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다른 하나는 뇌의 더 안쪽에 있는 변연계입니다. 감정, 욕구, 본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자극이 오면 거기에 반응하고, 기분이 불쾌하면 피하고 싶어지는 그 충동이 여기서 나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것, 이게 변연계의 반응입니다. 도파민 중독이 심해지면 변연계가 전두엽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본능을 못 이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명상은 이 전두엽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10분, 20분 훈련하고 나머지 23시간 40분을 도파민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면 결국 변연계가 이깁니다. 유산소 운동을 20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체중이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지경은 다릅니다. 매 순간 전두엽이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연습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쌓이면 뇌 자체가 바뀝니다. 전두엽과 변연계 사이의 연결이 달라지고 충동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 사이에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퇴계는 이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항상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3가지 단계로 구체화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현대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퇴계가 말한 지경의 실천법에는 크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엄숙, 두 번째는 주일무적, 세 번째는 상성성입니다. 어렵게 들리죠?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정제엄숙 몸을 바로잡아 뇌를 속여라. 정제엄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겉모습을 정돈하고 몸의 자세를 바로 잡아라. 퇴계는 집중하려면 먼저 몸이 바로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허리를 세우고 눈빛을 정돈하라고요. 이게 그냥 예절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뇌과학이 이걸 완전히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연구에서 자세를 곧게 펴고 2분만 앉아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집중력과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수치가 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앉은 자세를 바꿨을 뿐인데 뇌의 화학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뇌는 몸의 신호를 읽습니다. 허리가 굽어져 있고 소파에 늘어져 있으면 뇌는 지금이 쉬는 시간이라고 인식해요. 반대로 허리를 펴고 두 발을 바닥에 딱 붙이고 자세를 바로 잡으면
뇌는 지금이 집중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퇴계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복을 정돈하고 책상을 깨끗이 하고 자세를 바로잡았던 건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뇌에게 지금부터 집중 모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과학적인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책상을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오늘 해야 할 일과 관련된 것들만 앞에 두세요. 그리고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이게 정제엄숙의 현대판입니다. 뇌에게 지금부터 일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일무적 하나에 집중하고 딴 길로 가지 마라. 주일무적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를 주인으로 삼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쉽게 말해 한 번에 하나만 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멀티태스킹을 못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빠른 속도로 두 가지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주의를 옮길 때마다 뇌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시 집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이 한번 끊기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해요. 카카오톡 알림 하나에 잠깐 반응했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는데 23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알림을 10번 확인하면 집중력 복구에만 4시간이 날아가는 거죠. 퇴계가 5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만 눈앞에 두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컴퓨터 탭은 필요한 것만 열고 알림은 꺼두고요. 딱 25분만 하나에 집중하고 5분 쉬는 방식을 써보세요. 이게 요즘 많이 알려진 포모도로 기법인데 사실 이게 퇴계의 주일무적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를 주인으로 삼고 그것에만 가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상성성 항상 별처럼 깨어 있어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성성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별이 밤하늘에서 꺼지지 않고 빛나듯 마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이게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잡으려 하고 있는지를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능력. 이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손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크롤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는 이미 5분이 지난 후예요. 그 사이에 변연계가 전두엽을 이겨버린 거죠. 상성성은 그 간격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내가 딴짓을 하려 한다는 것을 0.1초라도 빨리 알아차리는 것. 그 찰나의 알아차림이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훈련하냐고요? 퇴계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요.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원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으로 손이 가는 건가?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 행동인가? 아니면 도파민이 요구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뇌가 스스로를 관찰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집중력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많은 분들이 알람을 끄고 나서 바로 스마트폰 화면을 켜시죠. 뉴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 순간이 하루의 집중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5분입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바로 보면 뇌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외부 정보와 자극에 먼저 반응하는 모드로 세팅이 돼버립니다. 변연계가 하루의 선제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직영 루틴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눈을 뜨면 먼저 30초간 크게 숨을 3번 쉬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고 허리를 펴고 서세요. 이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은 이 이후에 보세요. 딱 이것만으로도 아침의 질이 달라집니다. 업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 일을 시작하기 전 2분을 투자해서 직영 루틴을 해보세요. 첫째,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치웁니다. 오늘 할 일외의 것들은 시야에서 없애는 거예요. 뇌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거든요. 정리된 책상은 정리된 뇌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허리를 펴고 두 발을 바닥에 붙이고 앉으세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셋째,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종이에 써보세요. 이 2분이 이후에 2시간을 바꿉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뇌는 준비 신호를 받아야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만지고 싶을 때,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알림이 울리거나 특별히 이유도 없는데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려 할 때, 이 순간이 직영 훈련의 핵심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려는 순간 딱 3초를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인인가? 스마트폰이 주인인가? 딱 이 질문 하나입니다. 3초 동안 이 질문을 하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변연계의 충동 반응이 잠깐 멈추고 전두엽이 개입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 3초가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3초 후에 정말 필요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 3초의 질문 이후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학습을 합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에 판단이 끼어드는 게 익숙해져요. 그게 쌓이면 스마트폰이 더 이상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집중이 깨지고 딴 생각이 날 때, 공부하거나 일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켜게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직영 방식은 이겁니다. 딴 생각이 났다는 걸 알아챘을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아, 또 딴짓 하려 했구나. 괜찮아.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오면 됩니다. 퇴계는 마음이 흩어지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흩어진 걸 알아채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딴 생각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알아채고 돌아오는 힘입니다. 그 힘을 기르는 게 상성성이고 그게 메타인지 훈련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학자가 말한 것들이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바뀌었지만 인간의 뇌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계가 싸웠던 건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싸웠던 건 마음이 흩어지는 것, 한순간도 온전히 깨어있기 어렵다는 인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겁니다. 갓생을 살고 싶은 마음, 집중하고 싶은 마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의지력의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지금 아주 강력한 시스템에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심리학자들이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기 위해 설계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의지 싸움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구조적인 대응이 바로 지경입니다. 몸을 바로잡아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되는 감각이 있습니다. 알림이 왔는데 굳이 바로 볼 필요를 못 느끼는 순간, 한 가지 일에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험. 스마트폰 없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풍요롭다는 느낌. 이게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의 감각입니다. 퇴계는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제자리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 자리를 스마트폰에 내어주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2분 책상을 정리하고 허리를 펴고 앉아서 오늘 내가 집중할 단 하나의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이것만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 지경이 쌓이면 그게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할 지경 루틴 한 가지를 써주세요. 선언이 실천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의 하루를 바꾸는데 여러분이 기여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